감동시키는 그런 공연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아유 막 떨리네요. 지금 겨울 연가니까.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런데 정말 개척적인 역할을 네. 했고요. 삼각관계를 만드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야 참여 네, 깊숙이 네, 참여했네요. 그럼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또라이가 되라. 그리고 너가 기적이야. 예. 나는 뮤지컬과 결혼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지금 모습을 기록합니다. 온 더 레코드. 1990년대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문화 예술에 딱 진입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 예술 무대는 아주 척박했습니다. 이 척박한 공연 예술 무대의 수준을 막 끌어올리도록 힘을 썼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국내 1호 여성 공연 전문 기획자입니다. 아까 개척이란 말씀드렸죠. 개척의 아이콘. 서울예술단의 이유리 단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공연 프로듀서 이유리입니다. 특히 뮤지컬 분야의 프로듀서로 계속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뮤지컬 평론 활동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도 서울예술단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제 이 뮤지컬 이쪽 계통에서는 이제 프로듀서 시스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듀서하고 뭐 연출을 하고의 또 차이가 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로듀서와 연출은 차이가 굉장히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프로듀서는 공연 컨텐츠 한 편에 처음에서 끝까지 그 공연의 모든 구상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관객에게 전달되는 마케팅 과정까지 다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권리를 가지는 사람. 연출은 그 프로듀서의 영역 속에서 공연의 그 완성, 작품의 수준을 책임지고 창조해내는 디렉터. 네. 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프로듀싱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제 계속 그 뮤지컬 쪽에 이제 창작 활동에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 일본 시장에 우리가 처음으로 뮤지컬을 가지고 문을 두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야말로 우리 가슴을 떨리게 했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이거를 이제 뮤지컬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셨는데 아유 막 떨리네요. 지금 겨울연가니까 그 분위기 그대로 해서 네. 일본으로 최대한 가져가셨죠. 살리려고 애를 예. 썼고요. 일본 쪽에서 의뢰가 굉장히 많았어요. 뮤지컬 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윤 감독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나는 공연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공연 전문가인 이제 제게 프로듀서를 맡아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듀싱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유리 저는 만드는 하시고.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윤 총괄 PD는 이제, 프로듀서는 네. 윤석호 네, 감독이셨고 고민이 이제 배용준이 했던 준상 역할이었습니다. 준상, 예. 그래서 오디션을 여러 차례 했었고요. 네. 근데 다방면으로 전 분야로 다 찾아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서 네. 그때 더블이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식기에서 활동하고 있던 고영빈 배우를 부르고 그리고 한 명의 배우를 찾고 있던 차에 KBS 방송국 PD들이 음악 PD들이 추천을 해서 네. 임태경을 만났어요. 네. 매일 매진이었고 야. 거의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네. 준상아 끝나면서 그 공연장 전체가 깍하는 함성으로 네, 네. 조용필 뭐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준상 역할이어도 상관이 없었구나 맞아요. 라는 예. 걸 깨달았죠. 그 우리가 고민만 했던 거예요. 너무 그렇죠. 캐릭터가 강하고 그러니까 뭐 누가 어찌 하더라도 되나 그냥 했는데. 준상이라는 그 역할로 맞아요, 너무 맞아요. 사랑해줬어요. 예.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성공적이었잖아요. 성공적이었죠. 예. 이후에 네네. 또 일본 쪽으로 뮤지컬을 들고 가신 적은 이제 있습니까? 저는 겨울연가는 이미 제가 교육자일 때였고요. 네. 2003년도에 페퍼민트 공연을 준비할 때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있었고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거기 이제 오너 총장이신 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공연 산업 계열을 셋업하려고 하는데 와서 네. 좀 셋업을 해달라. 네, 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공연 예술이라고 하지 않고 공연 산업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청강 문화산업대학이라는 그럼 것도 매력이었고. 획기적이었죠. 네, 그래서 네. 내가 이곳에 가서 공연 산업 관련한 학과를 셋업한다는 거는 우리 공연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일 거고 네. 또 굉장히 개척적으로 그럼요. 매력적인 도전일 네, 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학교로 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교육자의 삶을 살게 돼서 네. 그 이후에 정말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는 한국 뮤지컬계의 프로듀서로서의 주역의 역할은 네. 좀 스스로 반납을 했죠. 아. 그리고 이제 기반을 만드는 일에 그 네. 뒤로는 주력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런데 정말 개척적인 역할을 네. 했고요. 네. 그때는 매뉴얼도 없고 답도 없고 바이블도 없고 맞아요. 예, 그냥 제가 가는 길이 또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되는 형태였고요. 네. 한국 뮤지컬 발전을 위한 세미나, 국제 세미나. 그다음에 한국 뮤지컬 발전을 위한 워크숍,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좀 공익성의 어떤 행사, 페스티벌, 뭐 맞습니다. 시상식 예, 이런 예. 건 전부 다 제가 연결을 해서 네.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반을 다지는 역할에 좀 몰두를 했고요. 왜냐하면 한국 뮤지컬 시장이 2000년대 넘어서면서 산업화되면서 사실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너무 약하고 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네. 않았죠. 그런 기초적인 일에 왜 이렇게 몰두를 하세요? 에너지를 쏟으세요 해서 저는 월급을 학교에서 받으니까 봉사한다. 업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을 네. 한다. 라고 해서 국제 뮤지컬 워크숍, 국제 뮤지컬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2년 임기로 가서 네. 집행위원장을 하면서 네, 네.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기획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분야든 이게 기초가 탄탄해야지. 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뮤지컬과를 셋업했을 때는 한국에서 4번째쯤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 연구실에 몇몇 교수진이 모여서 한국 대학 뮤지컬 교수 협의회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네. 한국의 뮤지컬 학과들이 어떻게 연대해서 뮤지컬 관련 전문 특히 배우 인력들을 잘 양성하는가에 예, 예, 대해서 같이 좀 모색도 하고 공동으로 질결한 뮤지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과 학생들 연합 네. 그 축제도 하고 좀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네. 그때는 초창기였으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은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하게 공연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저의 평생 직업은 아마도 글을 쓰는 일이거나 방송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문화 무크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극단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공연이 가지는 협업에서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아주 본질적으로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작업 형태 그런 부분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제 인생이 공연 종사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뮤지컬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기로는 뭐 노래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그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도 뮤지컬은 스타 비즈니스가 중요한 그렇습니까? 분야고 예. 이건 사실 뮤지컬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예. 공연 자체의 힘을 가진 생명력을 가진 그런 공연을 찾는 관객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뮤지컬뿐만 아니라 여러 공연 장르에서 장르의 경계나 예. 장르의 형태가 좀 달라지고는 맞아요. 있는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그 미국에서 장기 공연을 하고 있는 공연 중에 슬림 로우모어라는 공연이 있어요. 네. 공장지대에 있는 폐허가 된 5층짜리 호텔 건물 전체를 50명의 환경 미술가가 방마다 다 컨셉이 있게 꾸며놓고 거기에 맥베스라고 하는 섹스피어의 네. 고전 그를 무용극으로 표현하는데 그 방들을 다 그 무용수 배우들이
옮겨 다니면서 이 방 저 방을 다니는 형태로 관람을 하는 거고요. 예, 제가 그 공연을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관객은 그 수제잼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네. 모아놓은 방이 있어요. 네. 그 방에서 잼 하나씩 맛보고 있는 관객도 실제로 있었고 네. 맥베스 부부가 그 침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관객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서서 앉아서 이렇게 봐요. 네. 근데 어떤 용기 있는 관객이 그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가면만 벗으면 그 관객은 바로 삼각관계를 만드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야, 참여 예, 깊숙이 참여가 예, 되네요.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기술 적용도 많이 되고 네, 있는데 네. 몇 년 전에 이제 호주에서는 킹콩 영화 킹콩 예, 예, 아. 킹콩을 로봇 기술을 맞아요. 활용한 예, 예. 뮤지컬로 만들었죠. 네, 네. 그래서 실제 거대한 킹콩이 로봇 기술에 네, 의해서 맞아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했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유리 단장님께 기대하는 면이 그런 거죠. 또 다른 또 무슨 퍼포먼스를 기대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저의 들고요. 관심도 네. 늘 새로운 이런 융합 형태의 새로운 장르를 네. 개척, 도전. 예, 그게 제가 앞으로도 갈 길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최초로 웹 뮤지컬을 개발해서 예, 공모전을 예. 하고 있고, 그다음 메타버스 뮤지컬도 개발하고 맞아요. 이런 첨단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서울예술단의 굉장히 비전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과 서울예술단에 갈 길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뮤지컬 종사자로서 삶을 생각하게 만들어준 작품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봤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연이 됐던 라이센스로 지저스 크라이 슈퍼스타 뮤지컬을 보면서 사람을 흥분시키고 마비시키고 감동시키는 그런 공연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저런 공연을 내가 꼭 앞으로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첫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지저스 크라이 슈퍼스타가 저에게는 최고의 공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뮤지컬이 K 뮤지컬로 또 전 세계적으로 활약을 펼칠 그 기반이 저는 우리 이유리 단장님 같습니다. 이런 이유리 단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개인사가 좀 궁금합니다. 모두가 글 써서 먹고 살 줄 알았어요. 저부터 주변 모두가. 왜냐하면 자랑질을 해도 되나요? 예. 전국 백일장 나가면 항상 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글을 쓰고 살 줄 알았고 그랬었는데, 공무원이셨던 부친이 사업을 병행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사업이 예, 잘못되셔서 아이고. 집안에 큰 위기가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고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등록금 마련 같은 것도 어려웠겠네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는 방송 일을 했어요. 교육방송국에서 근로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얼마나 해서 힘들었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고 졸업하기 전에 부산 MBC 라디오 리포터 졸업하고 이제 직후에 부산 KBS TV 구성 작가 아, 예. 졸업하고 2년 뒤부터는 부산 MBC FM의 전문 DJ.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데 왜 지금 방송을 계속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송이 저한테는 좀 처절한 생계 같은 느낌이었고 자연스럽게 그 연극과의 인연이 닿았는데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대본을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그걸 아주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네. 같이 표현을 하고 그러는 삶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연극인으로 이제 삶이 이렇게 대전환을 네. 하게 된 거죠.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그 여로가 글을 쓰셨잖아요. 배우도 하시고 예. 공연 기획도 하시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추해 보면은 그게 맞습니다. 일로 오기 전 단계, 전 단계, 전 맞습니다. 단계, 기초 단계였지 않았나. 예, 예. 그래서 지금이 이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대한 편력이 이렇게 심해서 내가 뭐가 되려나 생각도 솔직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 자체도 멀티플레이어 그럼요. 시대고 예. 그리고 저의 그런 지금까지의 행보가 종합적인 지금 저의 어떤 노하우와 능력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이 문명 시대 기술의 발달로 경험제가 축적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순간순간 소비해버리고 취사를 굉장히 빨리 하는 시대라
근데 이유리 단장의 경우는 지금 그 경험자가 얼마만큼 켜켜이 쌓여 있습니까?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뮤지컬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심장과 같은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지금 교수로 활동하시잖아요. 그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데. 지금 휴직 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산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경험을 가르치는 데는 다른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기존 어떤 제도, 기존 방식에서 자유로워져라. 뭐든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남이 안 가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라. 저의 이런 표현을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또라이가 되라. 그리고 너가 특이한, 기적이야.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자존의식을 가지고 맞습니다. 창조적인 도전을 하도록 다르게 자기를 던져볼 수 있도록 이 쇠뇌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연말 연시 데이트 장소로 저는 뮤지컬 공연장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모든 뮤지컬의 주제는 대부분 사랑이에요. 뮤지컬 장르의 또 하나의 큰 특성이 판타지거든요.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공연장 안에서 연인과 함께 손을 잡고 공연을 즐긴다면 사랑의 어떤 그 폭도 상당히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대리의 어떤 충족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예술단에서 이제 단장으로 계시면서 연간 정기적으로 한 3, 4회 공연을 예, 합니까? 저희가 네. 연간 4편 정도 공연을 그렇죠. 하고요. 올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내년도 2023년도에 서울예술단에서 야심차게 내놓을 작품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직은 이제 비공개 플랜인데 네. 이런 새로운 장르를 좀 융합하는 새로운 공연 모델을 보여주는 행보는 내년에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서울예술단의 네. 기존의 레파토리도 또 새롭게 이제 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적용된 그런 융복합 공연도 네. 내년에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 이유리는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이고 또 무슨 목표를 갖고 갈 것인지. 저에게 중요한 건 이 일은 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너가 너무 중요해. 그 과제를 내가 해낼 수 있고 내가 함으로써 이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고 필요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네. 저를 던졌던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이 주어져요. 그게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중국의 그 대표적인 뮤지컬 창작 프로듀서가 있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눌 때 우리 서로의 공통점에 굉장히 의기투합한 적이 있어요. 나는 뮤지컬과 결혼했다. 두 사람 다 같은 생각을 가져서 공연은 저는 제 존재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우리 막 소극장 몰려가서 그 캬캬한 먼지 속에서도 연극 보고 했던 기억들 있을 겁니다. 그 척박했던 공연 예술 문화를 또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뮤지컬 이끌고 계신 우리 이유리 서울예술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공연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지금 모습을 기록합니다. 온 더 레코드. 아이고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